혹시 최근에 동네를 걷다가 예전엔 늘 그 자리에 있던 휴대폰 매장이 좀 이상하다?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세요? 불과 한 몇 년 전만 해도 거기는 항상 사람들로 북적이는 곳이었잖아요. 주말 오후쯤 되면 새로 나온 스마트폰 한번 만져보려고 사람들이 줄을 서기도 하고 또 매장 앞에서는 직원분이 막 목청껏 외치면서 지나가는 사람들 발길을 붙잡곤 했죠. 참 익숙하고 활기 넘치는 풍경이었는데 말이죠. 근데 요즘 그 자리를 다시 보면 뭔가 굉장히 낯선 기분이 들어요. 시끄럽던 음악 소리도 다 사라지고 화려하게 붙어있던 포스터들도 색이 바래 있고요. 어떤 곳은 아예 간판만 덩그러니 남겨두고 안이 텅 비어있기도 하고 또 어떤 곳은 그새 치킨집이나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로 바뀌어 있기도 하더라고요. 아마 저만 이런 생각을 한 건 아닐 겁니다. 많은 분들이 비슷한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아, 이제 휴대폰 바꿀 때가 됐는데 하고 주변을 이렇게 둘러봐도 예전처럼 휴대폰 매장이 그렇게 쉽게 눈에 띄질 않아요. 그리고 어렵게 매장을 찾아도 그 안에 흐르는 그 고요함, 예전과는 너무 다른 분위기에 고개를 갸웃하게 되죠. 한때는 정말 새로운 기술이 막 쏟아져 나오는 최전선이었고 가장 트렌디한 소비가 일어나는 상징적인 공간이었는데 대체 그 많던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가고 이 공간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아마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쉽게 떠올릴 수 있는 대답은 이거겠죠. 요즘 뭐 다들 힘드니까 경기가 안 좋아서 그런 거겠지?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사람들 지갑 사정이 어려워지면 당연히 소비부터 줄이게 되고 특히 스마트폰처럼 비싼 제품은 그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나누려는 이야기는 이 경기 침체라는 네 글자로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갈 수 있는 현상이 아닙니다. 이건 훨씬 더 깊고 아주 구조적인 변화에 대한 이야기예요. 마치 강물 아래에서 조용히 하지만 아주 거대하게 흐름이 바뀌고 있는 것과 같은 이야기죠. 네, 이건 단순히 매출이 좀 줄었다거나 손님이 줄었다 같은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이 통신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은 이 산업이 지난 수십 년 동안 단 한 번도 바뀌지 않았던 그 돈을 버는 방식 자체가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거든요. 그리고 놀랍게도 그 거대한 변화의 가장 중심에는 바로 우리 소비자들이 있습니다. 단순히 돈을 아끼는 차원을 넘어서 오랫동안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왔던 게임의 규칙에 의문을 던지고 자신의 권리를 되찾으려는 아주 조용한 움직임이 시작된 겁니다. 이 모든 변화의 핵심을 딱 한 문장으로 표현한다면 아마 이게 아닐까 싶어요. 나는 더 이상 묶이고 싶지 않다. 최근 몇 년간 정말 가파르게 오른 금리 그리고 계속되는 물가 상승 속에서 우리 마음속에는 어떤 형태의 장기적인 구속에 대한 아주 강력한 저항감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24개월 할부, 2년 약정, 매달 월급날만 되면 꼬박꼬박 내 통장에서 자동으로 빠져나가는 고정지출 이런 것들이 예전에는 그냥 편리한 구매 방식이나 당연한 할인 조건처럼 여겨졌다면 이제는 내 현금 흐름을 꽉 올가매는 족쇄처럼 느껴지기 시작한 거죠. 잠깐만 한번 생각해보면요. 이건 지극히 합리적인 판단이에요. 우리가 허리띠를 졸라매야겠다고 마음먹었을 때 당장 오늘 먹을 밥값을 줄이거나 아이들 학원비부터 끊는 그런 극단적인 선택은 잘 하지 않잖아요. 대신에 가장 먼저 가계부를 펼쳐놓고 매달 자동으로 빠져나가는 그 고정지출 목록을 찬찬히 살펴봅니다. 그중에서도 내가 이걸 이렇게 꼬박꼬박 내고 있었나 싶은 것들, 당장 해지해도 내 삶에 큰 변화가 없는 항목부터 정리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그 목록 가장 위쪽에 항상 이름을 올리는 게 바로 통신비입니다. 통신비는 처음에 알아보는 그 한 번의 귀찮음만 감수하고 나면 그 절약 효과가 2년, 3년 아주 길게 이어지니까요. 아주 효율적인 구조조정 대상인 셈이죠. 예전에 휴대폰 매장에서 가장 많이 들었던 말 혹시 기억나세요? 고객님, 이 최신 폰으로 하시면 월 7만 원 요금제 2년 쓰시는 조건으로 기기값 30만 원 바로 지원해드립니다. 그때 우리 대부분을 이 말을 와, 30만 원이나 싸게 사네? 하는 달콤한 혜택으로 받아들였어요. 100만 원짜리 기계를 70만 원에 사는 것처럼 느껴졌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현명한 소비자들이 진짜 계산기를 두드려보기 시작한 겁니다. 잠깐만, 월 7만 원씩 24개월이면 총 168만 원인데 이게 과연 진짜 할인일까? 중간에 더 싸고 좋은 요금제가 나와도 바꿀 수도 없고 혹시라도 해지하면 위약금까지 내야 하네? 그리고 그 계산의 끝에서 이런 결론에 도달한 거죠. 아, 이건 할인이 아니라 2년 동안 매달 7만 원씩을 강제로 내야 하는 일종의 자동결제 계약이었구나. 통신사 입장에서 약정이라는 건 단순히 고객을 2년 동안 묶어두는 장치가 아니에요. 그건 앞으로 24개월 동안 매달 얼마의 돈이 안정적으로 들어올지 정확하게 예측하게 해주는 자신들의 수익 모델을 떠받치는
가장 단단한 주춧돌이었습니다. 그런데 소비자들이 바로 그 주춧돌을 의도적으로 피하기 시작하는 그 순간 그동안 굳건해 보였던 거대한 성 전체가 흔들리기 시작한 겁니다. 이건 작은 균열 정도가 아니라 성이 서 있는 땅, 그 집안 자체가 움직이는 거대한 변화의 시작이었습니다. 이쯤에서 많은 분들이 여전히 좀 헷갈려 하시는 두 가지 핵심 개념을 조금만 더 천천히 짚어보고 넘어갈게요. 첫 번째는 바로 자급제입니다. 자급제는 무슨 SKT폰, KT폰처럼 특정 통신사의 이름이 아니에요. 이건 말 그대로 휴대폰을 사는 하나의 방식입니다. 우리가 이마트나 쿠팡에서 가전제품 사듯이 어떤 통신사 약정에도 얽매이지 않고 스마트폰이라는 기기만 깔끔하게 구매하는 거죠. 이렇게 산 기계에다가 내가 원래 쓰던 유심칩을 그냥 꽂기만 하면 통신사나 요금제는 그대로 쓰면서 기계만 새 것으로 바꿀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주 간단하죠? 그리고 두 번째는 알뜰폰입니다. 알뜰폰 역시 특정 스마트폰 기종의 이름이 아니고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처럼 하나의 통신사 종류입니다. 다만 이 통신사들은 직접 땅 파고 통신망을 까는 대신에 기존 통신 3사가 이미 깔아놓은 그 망을 그대로 빌려서 사용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쓰는 통화 품질이나 데이터 속도의 기반은 사실상 똑같습니다. 똑같은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거죠. 대신에 전국의 수많은 오프라인 매장을 운영하거나 비싼 광고 모델을 쓰는 비용을 아껴서 훨씬 더 저렴하고 다양한 요금제를 만들어서 팔 수가 있는 거고요. 바로 이 지점에서 정말 거대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자급제로 약정 없이 기기만 깨끗하게 사고 거기에 알뜰폰 통신사의 저렴한 유심을 꽂아서 사용하는 것. 이 두 가지 선택지가 결합하면서 과거에는 정말 일부 정보에 밝은 사람들만 아름아름 쓰던 특별한 방법이 이제는 누구나 한 번쯤은 고려해 볼 만한 합리적인 표준으로 자리 잡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한때 문전성시를 이루던 동네 휴대폰 매장들이 지금처럼 조용해진 가장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자, 이 조금은 복잡해 보이는 시장의 흐름을 한 사람의 이야기로 풀어서 한번 따라가 볼게요. 여기 32살의 평범한 직장인 김자급 씨가 있습니다. 김자급 씨는 지금까지 휴대폰을 바꿀 때면 을의 동네 매장에 가서 직원분이 추천해주는 대로 2년 약정을 반복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게 가장 일반적이고 또 가장 편한 방법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김자급 씨는 2년 전에 월 7만 원짜리 5G 요금제에 가입했어요. 계산은 간단하죠. 7만 원 곱하기 24개월. 기기값 할인을 조금 받았을지는 몰라도 그의 통장에서는 지난 2년 동안 총 168만 원이라는 돈이 통신비라는 이름으로 빠져나갔습니다. 매달 자동으로 지출되니까 그렇게 큰 돈처럼 느껴지진 않았지만 이렇게 모아놓고 보니까 결코 적지 않은 금액이었죠. 약정이 끝날 무렵 김자급 씨는 친구를 통해 우연히 자급제와 알뜰폰에 대해 알게 됩니다. 처음엔 그거 뭔가 복잡하고 귀찮은 거 아니야? 싶었지만 막상 온라인으로 직접 정보를 찾아보고 휴대폰을 자급제로 구매한 뒤에 자신의 데이터 사용량에 딱 맞는 월 2만 원짜리 알뜰폰 요금제에 가입을 합니다. 이제 앞으로 2년 동안 그가 내게 될 총 통신비는 2만 원 곱하기 24개월, 총 48만 원입니다.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질문이 나옵니다. 두 선택 사이의 차액, 무려 120만 원. 이 돈은 대체 어디로 갔을까요? 통신사의 매출에서 사라진 이 돈은 단 한 푼도 빠짐없이 고스란히 김자급 씨의 주머니로 돌아왔습니다. 김자급 씨에게 이 120만 원은 단순히 아낀 돈이 아니에요. 이건 그의 삶에서 새롭게 사용할 수 있는 자유로운 자본이 된 겁니다. 이 돈으로 그동안 미뤄두었던 어학 공부를 시작할 수도 있고 부모님께 근사한 저녁 식사를 대접할 수도 있겠죠. 혹은 1년 동안 꾸준히 모아서 연말에 따뜻한 나라로 여행을 떠날 수도 있을 거고요. 단순히 돈을 절약한 것을 넘어서 삶의 새로운 선택권을 얻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김자급 씨 한 사람의 이야기에서 끝나지 않아요. 김자급 씨와 같은 선택을 하는 사람이 1명, 2명이 아니라 10만 명, 100만 명, 수백만 명이 되면 이건 개인의 절약을 넘어서 하나의 거대한 산업 지각병동, 즉 산업혁명이 됩니다. 통신사의 비싼 요금제에 가입하는 사람은 점점 줄어들고 대리점의 수익은 당연히 감소하겠죠. 이탈하는 고객을 막기 위해서 더 많은 보조금을 쏟아붓지만 그건 결국 자기 살을 깎아먹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뿐입니다. 거대한 배의 항로가 아주 조용히 하지만 거스를 수 없이 바뀌고 있는 겁니다. 이 상황을 비유로 설명하면 훨씬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통신 3사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딱 하나뿐인 정보 고속도로에 설치된 톨게이트와 같았어요. 길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통행료가 조금 비싸다고 느껴져도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그곳에 지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최근 몇 년 사이에 그 고속도로 옆으로 새로운 우회도로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겁니다. 자급제라는 길은 굳이 톨게이트 옆 빗선 매장에서 차를 살 필요 없이 다른 곳에서 내 차를 사와서 고속도로에 진입하는 방법이고요. 알뜰폰이라는 길은 똑같은 도로 기반을 사용하지만 통행료가 훨씬 저렴한 평행도로와 같습니다. 심지어 먼 미래에는 스타링크 같은 위성통신이 상용화되면서 아예 하늘 위에 완전히 새로운 고속도로가 생길지도 모를 일이고요. 이렇게 우회도로로 빠져나가는 차들이 점점 많아지니까 톨게이트는 다급해졌습니다. 고객을 뺏기지 않기 위해 통행료를 할인해주거나 각종 사은품을 내걸기 시작하죠. 저희 톨게이트를 2년 동안 이용하시면 5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드립니다. 와 같은 보조금을 마구 뿌리는 겁니다. 하지만 이 보조금은 결국 다 비용이잖아요. 그 돈은 통신사의 이익을 갉아먹고 재정적인 압박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 압박의 충격파는 유통망의 가장 최전선에 있는 수많은 대리점과 판매점에게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차갑게 전달되는 거죠. 매장이 약해진 게 아니라 매장에 서 있던 그 단단했던 땅 자체가 사라지고 있는 구조가 만들어진 겁니다. 자, 이제 이 이야기는 바로 여러분의 이야기가 됩니다. 2년간의 길었던 약정이 끝났다는 문자를 받았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순간 여러분 앞에는 두 갈래의 길이 나타납니다. 경로 A는 아주 익숙하고 편안한 길입니다. 집 근처 매장에 가서 친절한 안내를 받고 복잡한 절차 없이 기기를 바꾸고 새로운 2년 약정을 시작하는 길이죠. 편리함이라는 확실한 장점이 있지만 높은 고정 지출과 또 다른 2년이라는 묶임이 따라올 수 있습니다. 반면에 경로 B는 조금은 낯선 새로운 길입니다. 직접 온라인으로 자급제폰 가격을 알아보고 여러 알뜰폰 요금제를 비교해서 나에게 딱 맞는 걸 골라 직접 가입하는 길이죠. 처음 한두 시간 정도의 수고로움이 필요하지만 매달 나가는 고정 지출을 크게 줄이고 언제든 원할 때 바꿀 수 있는 자유를 얻게 됩니다. 여기서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점은 어떤 선택이 절대적으로 옳고 다른 선택은 틀렸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당신이 인생에서 무엇에 더 큰 가치를 두는지에 대한 질문에 더 가까워요. 복잡하게 비교하고 알아보는 과정이 너무 싫고 나의 시간이 돈보다 훨씬 소중하다고 믿는 사람에게는 경로 A가 가장 합리적인 선택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약간의 수고를 감수하더라도 내 돈에 대한 통제권을 내가 직접 갖고 고정 지출을 최적화하는 과정 그 자체에서 만족을 느끼는 사람에게는 경로 B가 훨씬 매력적인 길이겠죠.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다시 한번 되짚어보면 아마 이 문장으로 요약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휴대폰 약정은 단순히 물건을 사는 하나의 구매 방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의 동의하에 앞으로 24개월 동안 내 통장에서 특정 금액이 고정적으로 빠져나가도록 약속하는 명백한 2년짜리 고정 지출 계약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정확히 인지하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선택은 지금과는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맨 처음 던졌던 질문으로 다시 돌아와 보죠. 왜 휴대폰 매장은 조용해졌을까요? 그건 매장 사장님들이 게을러서도 서비스가 나빠져서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우리 평범한 소비자들이 더 이상 과거의 방식대로 묶여 사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아주 조용하지만 거대한 선택의 움직임이 만들어낸 지극히 자연스러운 결과였던 겁니다. 마지막으로 조용한 질문을 하나 남기면서 이야기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이 거대한 흐름 속에서 지금으로부터 정확히 2년 뒤 여러분은 어디에 서 있게 될까요? 그저 익숙하고 편하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168만 원이라는 고정 지출을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오늘 저녁 잠시 시간을 내서 검색하고 비교하고 또 계산해서 고정 지출을 줄이고 그 돈으로 내 삶의 새로운 선택권을 확보한 사람일까요? 어떤 삶이 더 낫다고는 결코 말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해 보입니다. 그 선택은 약정 만료 문자를 받는 그날 갑자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바로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생각 속에서 이미 시작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단순히 휴대폰을 바꾸는 문제를 넘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소비하고 또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한 번쯤은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